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75세이고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여정을 통해 쌓아온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호라비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박미영이 하나님 곁으로 떠난 이후로 우리가 함께 보낸 45년의 시간에 대한 감사함과 달콤한 추억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 있는 조용한 아파트 3층의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야기와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며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삶의 조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수진과 김민우는 제 자랑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결단력과 실용적인 성격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이고 전구진과 결혼하여 제 손주 지은 미표이와 태현 8이의 어머니입니다. 민우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건축가이고 한소연과 결혼하여 쌍둥이 동현이와 서현이 판피의 아버지입니다. 4명의 손주들은 제 삶의 빛이며 각자 독특한 개성으로 제 삶의 색채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국립대한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40년을 보낸 후 저는 노년기를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은 발견과 적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교훈들 중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눈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가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옷장의 변화. 지난 화요일 저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로 이 활동은 저에게 거의 치료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선택이 어떻게 세월과 함께 변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의식은 아침 식사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30년을 함께한 마호간이 옷장 문을 열고 각각의 옷가지, 옷걸이, 서랍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초기에 저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의 일부였던 그 뻣뻣한 드레스 셔츠들과 작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적어도 15벌의 똑같은 흰 셔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다림질되어 옷장 안에 군대 열병식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정장 옷들이 나를 보호하는 갑옷 같았고 수십 년 동안 존경받는 김준호 선생님이었던 내 이미지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이에 대해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준호야, 그녀는 그녀만의 달콤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선의 왕들에게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입어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정장 차림으로 슈퍼마켓에 가고 빵집에 가고 심지어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줄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박힌 습관이었고 어쩌면 40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을 붙잡으려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세심하고 사랑이 넘치는 제 딸 수진이가 제 불편함을 처음 알아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가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저는 10번째로 불편한 뻣뻣한 셔츠 칼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그렇게 격식 있는 셔츠를 입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옷을 찾아볼까요?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에 저항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지나 저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입었어. 1학년 학생들이 양복 때문에 나를 본드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 저는 향수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식탁 위에 놓인 제 손을 잡고 제 관점을 바꾸게 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얻으신 존경은 입으신 옷에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어떤 선생님이시고 어떤 멋진 인간이신지에 있어요. 피마 코튼의 혁명 피마 코튼을 발견한 것은 제 옷장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수진이네 집에서의 일요일 점심 식사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 사위 우진이가 직물 수입 일을 하는데 그가 받은 몇 가지 직물 샘플을 들고 흥분해서 왔습니다. 장인어른, 그가 믿을 수 없이 부드러운 천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셔츠들을 한번 입어보셔야 해요. 마치 구름이 안아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직물이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진이는 섬유 업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마 코튼의 긴 섬유에 대해 페루의 특정 조건에서 어떻게 재배되는지 그리고 그 비교할 수 없는 내구성과 편안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섬유 기술 수업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그 전문 매장이 있는 쇼핑몰로 데려간 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 독서 모임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빠,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녀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제 전통적인 드레스 셔츠에 비해 터무니없이 단순해 보이는 연한 파란색 셔츠를 건넸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었을 때 그것은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마치 제 피부가 뻣뻣하고 풀먹인 천에 갇혀 있다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는 제가 옷에 쓰던 것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사실입니다. 각 셔츠는 제 옛 드레스 셔츠의 거의 2배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항상 현명하게 계산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이 셔츠들을 오래 입으실 거고 품질도 유지될 거예요. 게다가 아빠의 편안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날 저는 3벌의 셔츠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연한 파란색, 베이지색, 그리고 흰색. 그것은 제 옷장의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차 오래된 풀먹인 셔츠들은 더 편안하지만 결코 덜 세련되지 않은 옷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미영이 이 변화를 좋아했을 겁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옷에 대해 좀 더 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지혜와 함께 오는 단순함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우아함이 단순함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제 옷장은 훨씬 더 스마트하고 기능적입니다. 저는 중성색, 베이지, 네이비, 회색의 기본 치노 바지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거의 모든 것과 잘 어울립니다. 이 옷들은 품질이 좋고 잘 재단되어 있으며 나이를 드러내지 않고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매주 수요일 제 친구들을 만나는 체스클럽 모임을 위해 저는 잘 다림질된 폴로 셔츠를 입고 날씨에 따라 가벼운 블레이저를 걸칩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지만 항상 단정합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리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고 눈에 띄기 위해 화려하게 입을 필요도 없단다. 옷에 대한 관리. 사랑의 유산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옷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영이 항상 강조했던 것으로 그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작업을 사랑과 헌신의 순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준호야, 그녀는 거의 외과의사의 정밀함으로 제 셔츠를 다림질하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관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많이 말해줘요. 오늘날 저는 그녀의 기억과 가르침을 기리는 방식으로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음날 입을 옷을 골라두고 잘 다림질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블레이저마다 특별한 옷걸이가 있고 제 셔츠들은 항상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패딩 처리된 옷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은 그녀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저 자신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제 손주들이 이런 작은 디테일을 알아차릴 때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점심 식사 때 제 큰 손녀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너무 멋져 보이세요. 집에 계실 때도 옷을 잘 차려입으시네요. 쌍둥이 중 한 명인 동현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할아버지예요. 이것은 허영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과 미영과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던 가치관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슈퍼마켓이나 빵집에 갈 때 변함없이 옛 학생들이나 교사 동료들을 만납니다. 저는 단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좋고 그들이 알았던 그 김준호 선생님이 여전히 그대로지만 단지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축하 행사 제고하기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축하 행사가 거창할 필요 없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70세가 되었을 때 저는 거의 2달 동안 심하게 쇠약해지게 한 폐렴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영이 더 이상 그녀만의 방식으로 저를 돌보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제 자녀들은 항상 보여준 사랑과 애정으로 거대한 파티를 조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직력을 물려받은 수진이는 이미 100명이 넘는 초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 제자들, 교사 동료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여러 뷔페와 밴드를 조사했고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일요일 점심 식사 중에 우리가 민우의 놀라운 스트로가노프를 맛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우는 정말 어머니의 요리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저는 접시에 밥을 가지고 놀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너희들의 사랑과 관심에 정말 감사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야겠어. 나는 더 조용하고 친밀한 것을 선호해. 수진이의 눈에서 실망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어머니처럼 표현력이 풍부했죠. 하지만 아버지,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축하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70년이 70일도 아닌데. 민우는 성격이 저와 더 비슷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이유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들에게 큰 행사가 저를 불안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폐렴을 앓은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게다가 미영이 떠난 이후로 축하 행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파티의 영혼이었죠. 집 전체를 장식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 놀라운 오렌지 케이크를 꼭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장소 선택하기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제 길을 더 잘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장소는 피하거나 적어도 더 조심스럽게 적절한 동반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영이 떠난 후 오랫동안 저는 그녀가 묻힌 묘지를 매주 종교적으로 방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수요일 체스클럽 모임 후에 갔습니다. 신선한 꽃,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하얀 난초, 을 가져가고 그녀와 마음속으로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의식이 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연결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점점 더 우울해지고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이 잦은 방문이 제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녀가 저를 도와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만의 섬세함으로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영의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묘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 구석구석에, 우리의 모든 미소에,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순간에 어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항상 그랬죠. 오늘날 저는 제 베란다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난초 옆에 그녀의 사진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녀의 기억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매주 묘지의 무거운 분위기에 저를 노출시키지 않고도요.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그곳에 가고 항상 수진이나 민우와 함께 갑니다. 기술과 적응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새로운 장소를 탐험할 때 내 한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도시 반대편에 있는 골동품 박람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을 때 모두에게 충격을 준 것을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역사 교사로서 역사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박람회는 한 달에 한 번만 열렸고 그 특정 일요일에 저는 특히 신이 났습니다. 브라질 제국시대의 고대 동전 전시회에 대해 읽었기 때문이었죠.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문제없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결국 주소와 타야 할 버스 노선을 외웠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탔고 몇 번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지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보도에 울퉁불퉁한 곳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무릎에 약간의 긁힘만 있었을 뿐 큰 놀람으로 끝났습니다. 민우는 몇 시간 동안 베란다에 저와 함께 앉아 휴대폰 사용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GPS와 교통 앱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우리도 적응해야 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8살 손자 태현이가 제 관점을 바꾸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항상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할아버지께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는 주말마다 제 공식 기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동행과 장소 선택하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가 가는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 옛 직장 동료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의심스러운 술집이었던 곳에서 해피아워에 초대했습니다. 정중하게 특정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손주들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평생 동안 명성을 쌓지만
그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그만한 가치가 없어. 제가 피하는 것을 배운 또 다른 것은 너무 붐비거나 시끄러운 행사입니다. 지난 새해 자녀들이 그들 친구의 해변 별장에서 열리는 파티에 가자고 고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매우 큰 음악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한 구석에서 불안하고 불편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선택에 대해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함의 가치, 이 모든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진정한 지혜가 단순화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퇴했을 때 저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활동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생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겠죠. 월요일에는 컴퓨터 수업, 화요일에는 수중체조, 수요일에는 체스클럽, 목요일에는 독서 모임, 금요일에는 자원봉사. 어느 날 건강검진 중에 제 의사가 저에게 생각해 볼 만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은 일에서 은퇴하신 거지 인생에서 은퇴하신 게 아닙니다. 균형을 찾으셔야 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쁨을 주는 활동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에 체스와 목요일에 독서 모임, 다른 날에는 집의 고요함을 즐기고 서두르지 않고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 미영의 것이었던 식물들을 돌보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방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집에서 혼자 아프고 난 후 일요일 오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와 민우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좋으실 때 저희가 알아야 해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새로운 연결 만들기, 그 이후로 우리는 왓츠앱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거기서 제 일상을 공유합니다.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고 그저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때때로 꽃피는 난초 사진이나 제가 만들기를 배운 수제, 빵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우리 모두를 더 안심시켜줍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발견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이었습니다. 체스클럽에서 만난 85세의 이종석 씨는 여전히 동네의 사회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목적이 있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분과 함께 수업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 안에 있는 교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에 박영숙 여사도 계십니다. 그녀는 78세에 자신의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 글쓰기에서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찾았죠. 그녀의 이야기들은 추억과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최근에는 독립출판으로 단편집을 발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첫 번째 책이 도착했을 때는 정말 큰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손주들과의 기술적 발견, 제 손주들은 이 디지털 시대의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큰 손녀 지은이는 제게 넷플릭스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밤 독서 모임 후에 역사 다큐멘터리 한 편을 시청합니다. 지은이는 제가 그녀가 아는 유일한 볼 시리즈 목록이 있는 할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쌍둥이 동현이와 서현이는 저를 온라인 체스 게임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스는 직접 만나서 말을 만지며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팬데믹의 가장 힘든 시기 동안 이 기술 덕분에 클럽 친구들과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때때로 온라인 게임을 선호한다고 고백합니다. 게임 후 말을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막내 태연이는 제 디지털 사진 선생님입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휴대폰 카메라로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모두가 좋아하는 셀카를 찍는 방법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함께 디지털화한 옛 사진들로 디지털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든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각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는 옛날의 삶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적응과 성장하지만 아마도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적응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미영이가 떠났을 때 저는 다시는 삶에서 기쁨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석구석마다 그녀의 기억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세상에서 제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전의 서재를 독서 공간으로 바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재봉실은 제가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난초를 기르는 식물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편안한 안락의자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고 민우는 제 독서를 위한 특별한 조명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손주들에게 말하듯이 나이 들어가는 것은 매일 연습이 필요한 예술입니다. 물론 더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관절이 더 아프고 외로움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순간들을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일과를 유지합니다. 일찍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천천히 커피를 준비하고 신문을 읽고 여전히 인쇄된 것을 선호합니다. 식물들을 돌봅니다. 새롭게 발견된 재능, 최근에 발견하여 많은 기쁨을 준 것 중 하나는 요리입니다. 전에는 요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주방의 여왕이었고 저는 그녀의 공식 팬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배워야 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지만 곧 수제빵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갓 구운 빵 향이 제 주방을 가득 채우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빵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섭니다. 제 며느리 소연이는 제게 레시피를 적을 수 있는 특별한 노트를 주었습니다. 아묘님, 요리 유산을 만들고 계시네요 라고 그녀가 말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제 취향에 맞게 조정된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 최근 창작품은 로즈마리를 넣은 고구마 빵인데 음식에 대해 항상 까다로운 민우조차 인정했습니다. 작은 승리 축하하기 모든 작은 성취가 축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첫 은행 송금을 성공시킨 날을 기억합니다. 자랑스러워서 즉시 민우에게 전화했죠. 또는 화상통화하는 법을 배워 집에서 감기로 누워있으면서도 지은이의 생일 파티에 참여할 수 있었을 때도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승리를 의미하는 순간들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실용적인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산서를 지불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병원 예약을 합니다. 체스클럽의 이종석 씨가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배우기에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죠. 세월의 지혜 세월이 흐르면서 진정한 분은 우리가 만드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지위, 외모,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너무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75세가 되어 우리 각자의 개인사가 어떤 교과서만큼이나 풍부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 얼굴의 각 주름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간직한 각 기억은 인생이라는 긴 이야기의 한 장입니다. 시간의 가치 또한 시간을 다르게 평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나중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각 순간이 귀중하고 각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으며 각 포옹은 온전히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태현이의 기타 연주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응원 소리가 불편해서 중간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쌍둥이의 모든 축구 경기를 봅니다. 지은이의 발레 공연에 참석하여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인생은 제게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관리된 옷장, 비록 단순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몇 번의 축하,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단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미영이가 항상 말했듯이 인생은 자수와 같아요. 앞면에서는 그림을 보지만 뒷면에서는 매듭과 이음새를 봅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경험, 좋은 것이든 도전적인 것이든 제 인생의 그림을 형성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졌는지요. 이제 여기 제 베란다에 앉아 미영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난초들 사이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이 인생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 가장 단순한 것부터 가장 복잡한 것까지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태현이가 학교 숙제로 한국전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지식을 나누는 그 옛날의 교사로서의 흥분을 여전히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제가 여전히 교실에서 학생들의 눈이 각 발견에 빛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을 담아 김준호 교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인생의 영원한 학생 출신. 그리고 잊지 마세요. 항상 옷장에 잘 다려진 셔츠 하나를 준비해 두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위해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매일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별한 감사의 말씀, 이 늙은 교사의 기억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경험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쩌면 인생의 각 단계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도와드렸기를 바랍니다. 미영기가 항상 말했듯이 모든 순간은 유일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좋은 친구들의 동반자로 그리고 잘 살아온 인생의 달콤한 추억들과 함께 말입니다.